편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따라 조그만의 테크닉에 따라 또 틀린데, 이제 안쪽 머리, 이쪽 안쪽 머리, 저거 손 들어가는 부분, 이쪽 머리를 자르냐, 바깥쪽 머리를 자르냐, 그거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저 강사님을 모시고 그 시술을 정말 이렇게 테크닉이나 이런 시술을 정말 해볼게요. 동작까지. 지금 이제는 기본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강사님이 그걸 하실 겁니다. 이제 안쪽 머리 자르는 거랑 이제 바깥쪽 머리 자르는 거랑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매직가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유행이에요. 요게. 옛날에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다시 뭐 헤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시 유행이 다시 왔는데 이런 매직가이 쓰시는데 아까 저 드렸죠. 이런 가이 모음날의 연장선이라고. 근데 데미지가 많다고.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들으시냐면 이 딱 잡았을 때요. 이거는 이렇게 큰 날은요. 이렇게 홈이 이 봉도가 큰 날은 양이 가로로 잡았을 때 있잖아요. 가로로 잡았을 때. 저 잘라볼게요. 잘랐을 때 엄청 많이 잘리죠. 그럼 많이 잘리는 느낌이 나고. 근데 거진 50% 이상이 잘리거든요. 이렇게 자르면요. 50% 이상이 잘리는데 이거는 이 장점은 50% 양도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사선으로 되죠. 이렇게 가위를요. 각도를 틀수록 양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이 각도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머리카락 이 선과 똑같이 할 때 각도가 좋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거진 15%까지도 잘리거든요. 가위에 따라 틀리지만 이렇게 자르면 질감 처리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저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모발 손상이 쉽다고. 이렇게 자를 때요. 이렇게 자르면은 나중에 모발이 약간 정교하게 자르지가 않아요. 훑으면서 잘리기 때문에 양이 적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데미지가 가요. 그래서 이 손님이 이렇게 자르고 난 뒤에 보면 아신 분은 좀 아실 겁니다. 손님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면 모발이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끝이 상해 있고 그런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술할 때는 정확하게 섹션을 좀 적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섹션을 좀 조금 적게 잡고 넓게 잡아서 하는 게 좋지. 정확하게 섹션을 좀 웬만하면 적게 잡고 이게 이 가위의 파워가 힘이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들 보면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거는 모발을 해서 적게 잡고 자르시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이렇게 적게 잡아야지 이게 가위의 파워가 머리카락을 정확히 절단해 주거든요. 티닝하고 커트 가위는 똑같은 원리로 해요. 똑같은 원리고 그 다음에 커트 가위를 이렇게 와이어 커팅을 이렇게 절단해 놓은 게 티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연장을 그려보면 제가 이렇게 이게 커트 가위거든요. 커트 가위인데 이 커트 가위를 좀 개폐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 커트 가위인데 이게 개폐를 해보면 이쪽 안쪽 날선이 있죠. 여기 날. 전체적으로는 요 각도를 얘기하고요. 요 각도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기준선에 있어서 이 아르가 얼마나 졌냐. 요 아르. 요즘은 일본이 이게 좀 빨리 갔어요. 저희들 봐도. 그러니까 일본에 저희들은 좀 답습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즘 가위는요. 옛날 가위에 틀리 요 안쪽 각도 있죠. 이쪽이 바닥이죠. 바닥이고 이쪽이 이제 여기가 등 부분이 되고 여기 날선 부분이 되죠. 날선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 날선이 있다고. 여기 날선이 있다. 이렇게. 근데 요 날선의 각도가 요게요. 이렇게 된 각도가 유행도 굉장히 많이 타는데 점점 이게 좀 옛날에 거진 직선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브론드 커트, 비달사슨 커트라고 했는데 딱 자른 브론드 커트, 딱 자르는 브론드 커트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은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의 곡선을 주는데 요즘에는 곡선을 주고. 옛날엔 포인트 커트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요즘은 좀 저가 다른 경향을 포인트 커트 할 때 옛날에 자르시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산을 만들어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 자르는데 이런 식으로 자르죠. 저는 잘 못 자르지만 이렇게 자르는데 요즘은 요거를 이렇게 베끼듯이 하셔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날이 날카롭게 지금 새 날이라 잘 안 되는데 좀 마무되면 좀 부드럽게 마무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커트 가위도 이렇게 일자로 딱 자르지만 이 끝을 할 때도 이 커트 가위가 슬라이더로 이렇게 테크닉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끝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요런 동작을 많이 하시고 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이 가위 자체가 이 알선을 약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약간 있어요. 옛날 가위보다 안 좋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가위 자체적으로 가위 공장이나 그런 일본에서조차 알을 줘요. 조금은.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요런 가위로 다 됩니다. 요즘 가위들은 사시면은 조금만 하시면 포인트 커트도 당연히 되고요. 옛날보다는 이제 이게 산이 딱딱 안 그려지고 좀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이렇게 치면은.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더도 되고 브론드 커트도 되고 그러죠. 근데 요즘 가위를 쓸 때는 브론드 커트 일자로 딱 자르실 때 있잖아요. 옛날 가위보다 파워가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섹션을 약간 적게 잡으셔야 됩니다. 티닝 가위는 그 커트 가위의 수명이 2배가 됩니다. 사용하실 때. 커트 가위를 만약 1년 사용하신다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모델, 똑같은 품질이라면 티닝 가위는 2년 사용할 수 있거든요. 2년 더 사용하시죠. 실질적으로. 근데 왜냐면 티닝은 잘랐을 때 이 가위 자체적으로 마모가 없습니다. 마모가 별로 안 돼요. 왜냐면 이 가위가 물이 되는 그 커트량이 있으면 옆으로 머리카락을 밀어내기 때문에 자기가 자를 수 있는 양만 자르고 나오거든요. 근데 커트 가위는 그렇지 않고 자르시면은 이 커트 가위 자체가 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이 많으면 밀리면서요 머리카락 그 가위 자체적으로 마모가 와요. 그래서 커트 가위는 수명이 되게 짧습니다. 근데 저가 지금 가지고 나온 가위가 다 새 가위들이라 이 가위들은 다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근데 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검영 가위하고 이제 로비노 가위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로 컨벡스, 하나로 된 가위 요거 있죠? 요 가위하고 차이점을 설명드리는데,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잘라는 볼게요. 잘라는 보고, 이 가위가 지금 새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가위를 한 디자이너 분이 3개월 정도 사용하신 다음에 자르시면요, 이게 표가 나는데 잘 보세요. 잘라볼게요. 검영 가위는 이렇게 자르시면은요, 저가 힘을 딱 주면은 힘이 끝까지 가볍게 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컨벡스 날 경우에는 그냥 자르시면은 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는 힘이 가고 난 뒤에 힘있게 닫히는 힘을 좀 느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꽉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힘도 있고 절도가 약간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검영날은 이제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손에 하중이 없고 이렇게. 그래서 검영날은 사용하실 때 요즘 어떻게 사용해요? 검영날은 일부러 양을 좀 더 잡으시고 이거는 이렇게 질감 처리를 많이 사용하세요. 이 검영날이 힘이 약한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질감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요즘 많습니다. 이렇게 질감을 일부러 검영날에 이 약한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하시는 분도 요즘 많아요. 이렇게 살짝. 요거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부족하지만 장단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손님을 대응할 수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준비해서 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